왜 나는 눈치를 보는 걸까? 음, 여기 사람들이, 네, 뭐, 이렇게 좀 빼꼼하게 내밀고 있는, 눈치라는 어떤 그런 책의 테마를 연상시킬 수 있는 그런 표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부제로는요,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들을 위한 심리적 해법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 책의 저자는 심리학 박사 여기 가로 열고 이렇게 돼 있는 박근영 선생님이 지으신 책입니다. 임상 심리학자로서 병원에서 심리 평가와 또 상담, 심리 치료를 담당하고 계신 임상 심리학자입니다. 임상 심리학자 입장에서 이제 눈치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눈치를 어떻게 활용하고 또 구체적으로 눈치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눈치를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 눈치가 너무 많은 사람들은 그 지나친 눈치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임상 심리학자의 관점에서 쓴 책입니다. 박근혜 선생님 저도 뭐 이제 이름은 좀 여기저기서 많이 뵀는데요. 요 책을 통해서 조금 더 이 박근혜 선생님이 이렇게 활동을 하셨구나 하시고 있구나 좀 알게 됐습니다. 이화여대학교 심리학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임상심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현재 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임상심리 전문가로 일하고 있다. 스포츠조선 영화 웹진 칼럼 박근영의 영화 본심에서 1년 반 동안 그주 개봉작에 대한 심리적 분석을 연재했다. 그리고 한국교통방송에서 현대인의 정신건강 코너를 통해서는 일상적인 심리 문제를 알기 쉽게 그리고 여러 곳에서 뭐 강의를 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책은 크게 3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부는요, 우리는 눈치를 왜 보는가? 눈치의 기원에 대해서 쭉 소개를 쭉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제가 이 책에서, 맞다, 그렇지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눈치와 융통성이 없는 로봇 인간의 한계. 그러니까 로봇을 아무리 사람처럼 만든다고 하더라도 로봇이 눈치를 보게 할 수는 없다. 왜냐면 눈치는 어떤 대인관계에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과 연관된 고유한 부분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그렇지. 아무리 로봇이 똑똑을 해도 그 맥락에 따라서 미묘하게 달라지는 그런 눈치들 그런 거는 그래 맞다. 인간 고유의 것이구나. 또 이런 생각도 잠깐 해보게 됐습니다. 자, 2부에서는요. 삶을 힘들게 하는 눈치 증후군이라고 해서 역시 임상심리학자답게 정신병리 관점에서 이렇게 눈치를 좀 풀어봤습니다. 여기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보는 눈치 여기는요. 사회공포증과 연관된 눈치 이야기고요. 자, 두 번째. 남과 비교하느라 보는 눈치는 우울증에 관해서 우울증과 관련된 눈치. 다음에 의존심 때문에 보는 눈치는요. 의존성 성격장애. 관심을 끌려고 보는 눈치는 연기성 성격장애. 그리고 어느 편인지 알려고 보는 눈치는 경계성 성격장애. 세상이 험해서 보는 눈치는 편집성 성격장애. 남을 이용하려고 보는 눈치는 반사회성 성격장애. 그리고 기타 눈치와 연관된 다양한 신체적인 심리적인 증상들을 이렇게 서술해 놓으셨습니다. 마지막 3부에서는요. 구체적인 방법들, 해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못된 눈치에서 풀려나는 7가지 방법.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들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책 본문을 좀 몇 군데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눈치라고 하면요. 눈치는 좀 맥락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보입니다. 어떨 경우에는 너무 눈치를 많이 봐도 문제고, 어떤 경우에는 눈치가 없어서 문제고, 바로 이제 그런 눈치애가 맥락에 따라서 좀 미묘하게 달라진다는 점들이 이 눈치의 특징인데요. 이 책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과와 관련이 있는 상황에서는 필요할 때 눈치를 멈추는 것이 중요하고, 대인관계 상황에서는 유연하게 눈치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눈치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처하려면 성과 상황은 적절한 눈치 제어, 반면 대인관계는 유연한
눈치 활용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눈치를 잘 제어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서는 눈치를 잘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자, 왜 나는 피곤하게 남의 눈치나 보면서 길을 못 펴고 살아갈까라고 자책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눈치의 정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눈치는 단지 비겁하고 음습한 무엇이 아니라 당신이 초라한 사람이라서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눈치를 타고났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반대로요. 혹시 눈치를 안 보는 것이 거침없는 대인관계 특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 역시 오해라는 거죠. 남의 눈치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 중에서 파렴치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이가 많다. 자, 그러므로 자의반 타의반으로 눈치를 보는 나는 그저 사람답게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비루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눈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오해를 짚어보고 계십니다. 자, 또 저자는요, 이 눈치를 지혜와 연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신선했는데요. 자, 지혜는 눈치와 달리 어떤 경우든 자신에 대한 통찰을 전제로 한다. 자신을 알아야만 지혜를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아무리 지혜로운 해결책 같아 보여도 자신에 대한 무지 때문에 결코 감당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허세지 지혜가 아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 가능성과 한계, 그리고 성격과 특성, 감정, 욕망과 이상 등을 깨닫고 있을 때라야 비로소 자신의 능력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다. 반면 눈치는 자신을 몰라도 작동할 수 있다. 자, 어린 자아와 맥락의 경계는 눈치가 있고 성숙한 자아와 맥락의 경계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 내용 앞쪽에서는요, 눈치와 지혜가 유사한 점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이렇게 마지막에서는 눈치와 지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전반적으로 뭐 읽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심리학 박사 또 이렇게 주로 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쓴 책을 보다 보면 어떤 전문가들이나 전공자들은 굉장히 익숙하게 아는 용어지만 일반인들이 보면은 이거는 무슨 말이지라고 할 만한 좀 표현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이 책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계선 성격 장애와 이제 눈치와 연관된 부분인데요. 자, 여기 보면요. 자, 다르면 무조건 적이 아니라 반대의 것도 공존할 수 있는 변증법적 눈치를 익혀야 비로소 균형이 잡히고 스스로 조절이 가능해진다. 자, 다르면 무조건 적이 아니라 반대의 것도 공존한다는 변증법적 눈치. 네. 아마 저도 뭐 심리학 전공자가 아니라면 이게 무슨 말이야? 변증법적 눈치? 네. 그 경계선 성격 장애의 어떤 그 치료를 위해서 만들어진 치료 이론이 변증법적 행동 치료 DBT라고 하는 건데요. 바로 이제 정반합, 태제와 안티태제가 모두 참일 수 있기 때문에 신태제로 가야 한다는 어떤 그런 변증법의 논리를 활용해서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경계선 성격 장애인 사람들에게 계속 그런 철학을 가지고 접근하는 그런 치료법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경계선 성격인 사람들은 변증법적 눈치를 봐야 된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전문가의 별로 친절하지 않은 그런 표현들이 몇 군데가 사실 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일반인들이 읽기에도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로 어떤 글의 짜임새나 글의 내용들이 수월한 편이고요. 그리고 풍부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네, 한국 사람들한테서 눈치 굉장히 중요하죠. 눈치가 너무 없어서 문제고 눈치를 너무 봐도 피곤하고 그 중간에 어떤 적절한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안내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나는 눈치를 보는 걸까? 눈치에 관심이 있으신 모든 분들한테 일독을 권합니다.